종목 이야기로 함께 가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팔란티어입니다. 실적 발표했고 애프터에서 11%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실적 좋았고 뭐 하나 미스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 보안이나 이 분석 능력을 하는 이 소프트웨어 쪽은 팔란티어가 역사가 굉장히 좀 깊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이 미국 정부거든요. 네.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아마존의 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AI 쪽에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적이 얼만큼 잡히고 빨리 잡히냐, 그런 부분이 지난달에 시장에서 화두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예상보다 높은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자, 팔란티어라는 그 기업 자체가 좀 재밌어요. 예, 왜냐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빈라덴을 미국에서 이제 추적을 했을 때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장 큰 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가 그때 올라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기술 자체는 미국 정부도 계속 어떤 가격을 협상으로 봤을 때도 팔란티어가 계속 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이번에 실적 발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팔란티어 자체가 이런 일반적인 빅테크 기업들과는 다른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팔란티어가 이 AI 쪽 소프트웨어의 전체 기대감을 좀 높이긴 했지만, 팔란티어는 어떤 좀 다른 병목으로 좀 기업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룰 오브 40가 155%를 기록해냈습니다.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합쳤을 때 155%,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AI로 무언가 돈 벌 수 있는 거 맞아를 증명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주가는 아쉬웠지만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또 중요한 기업이 많습니다. AMD,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AI 하드웨어 내에서도 CPU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어떤 걸 볼까요?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뭐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AMD와 샌디스크,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AMD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가장 큰 경쟁 상대는 AI 가속기 쪽에서는 이제 AMD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AMD 쪽에서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8월 말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시장에서 이 AI 가속기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잘 나와야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제 AI 쪽에서의 그런 훈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이어지게 만드는 어떤 중간 지점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AMD 실적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시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잘 나오겠죠. 잘 나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어떤 출하량, 또 재고 이런 부분의 가이던스를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샌드시크의 실적보다도 우선 지난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더 중요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샌디스크의 실적 자체가 그만큼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만큼의 어떤 타격은 덜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샌디스크도 지난주에 AI에 대한 내러티브를 약간 시키는 부분에 디딤돌을 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샌디스크의 상품의 어떤 재고나 또 출하량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는 이 가격,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올랐을 때 실적이 좋고 이거에서 좀 많이 바뀌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가격이 아니라 이제 얼만큼 이제 공장을 짓고 이런 좀 물량 쪽으로 지금 시장은 좀 눈을 좀 바꾸는 느낌도 많이 커요. 창신 메모리에 대한 어떤 상장에 대한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도 봤을 때, 이제는 어떤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얼만큼 지금 더욱더 확대하냐, 아니면, 줄어드냐, 또 이거에 대한 출하량, 또 이제 재고,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관심이 좀 많이 바뀌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샌드시크의 이 시적 다음에 가이던스, 그러니까 얼만큼 다시 한번 공장을 증설하고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Q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출하량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삼전 닉스가 실적 발표 다 했는데 뭐 센티 망치는 수준 아니면 안 돼,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하드웨어보다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제일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입니다. 오늘 아마존이 드디어 시총 3조 달러 고지에 5번째로 오르게 됐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가 우리가 걱정을 괜히 했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앞으로도 이 치고 나가는 분위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해서 가져갈까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아마존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증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단은 아마존의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이 클라우드 그 빌려 쓰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수요 부분이 넘쳐난다라는 거는 지금 그 전부터는 좀 얘기부터 나와 주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 주가나 또 실적으로 지금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단순 어떤 AI 쪽에서의 모델을 쓴다는 것보다도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학습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계속 지금 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마존에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아마존 하면은 이제 전자상거래 홈쇼핑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리테일 느낌이 있었죠. 네, 그런 쪽에서의 뭐 매출 부분은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수익성을 따진다면은 아마존 앱 서비스가 훨씬 위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 내에서의 이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더욱더 이쪽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더 발달되려면은 이 부분이 뭐 로봇이나 이쪽으로 이제 뭐 재고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AI 쪽에서의 실용성, 또 이제 단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실적이 아니라 뭐 실질적인 어떤 피지컬적인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잡힌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존의 그 주가 방향은 뭐 3조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한번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존 오늘 3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로는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지분 매각을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팩트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 조금 더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